현재 흑수저 사회초년생은 매우 상심이 클 것입니다. 내 월급은 250만원 정도인데 서울 집값은 몇 달 만에 1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했던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정의 진짜 문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도망친 자에게 낙원은 없다. 우리는 결코 돈과 자본주의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결국 굴복시키지 못하면 내가 돈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싸움은 지속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와 데이터에 근거한 영원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두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지난 14년간 실천했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이 영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킵해 주시고요. 하지만 당신에게 의지가 있다면 이 영상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영원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남은 인생 전체를 생각해보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애 주기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흑자 구간이 시작되는 나이는 만 28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득이 정점인 나이는 만 45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구간은 만 61세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인생을 긴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뇌는 미래 나를 타인 보듯이 합니다. 실제로 미래 나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 타인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에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즉, 미래 나는 뇌 속에서 인지되기에는 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뇌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생애주기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남은 인생을 나눠보기. 저는 성인 재테크 인생기를 크게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25세에서 55세까지를 적립투자 시기, 56세부터 65세까지를 거치 투자 시기, 16세부터 거치와 인출을 동시에 하는 투자 시기. 자, 이 중 26세부터 55세까지의 적립투자 시기는 다시 3개로 나눕니다. 적립투자 시기는 벌어들인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서 투자에 신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적립투자 1기는 만 26세부터 35세까지입니다. 보통 이 시기 동안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한 후 첫 아이를 낳습니다. 적립투자 2기는 만 36세부터 만 45세까지입니다. 이제 소득이 정점에 다다르고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외벌이로 바뀌었다가 다시 맞벌이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맞벌이까지는 이 시기에는 힘들더라도 한 명은 파트타임 정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월 한 200 정도 버는 게 가능한 그러한 시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많고 지출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적립투자 3기는 만 46세부터 55세까지입니다. 자, 소득이 늘긴 하지만 그 속도는 점점 정체되고요. 소비는 점점 늘어나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보통 자녀들이 10대가 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적자가 최대치인 시기가 바로 이 10대 중후반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회사원이라면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좀 좁아질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라면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이나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불리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차 직장의 평균 퇴직 연령이 평균 55세입니다. 자, 이 시기의 끝에서는 1차 직장 퇴직이라는 매우 큰 이벤트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적립투자의 마지막 시기라고 봅니다. 자, 거치투자기는요, 만 56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자, 이때는 1차 직장은 이미 퇴직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은 아직 10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기를 소드 크레바스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때 2차 직장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직장은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투자에 있어서는 신규 자금의 적립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녀들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직 완전한 독립한 시기는 아니니까요. 2차 직장 플러스 맞벌이로 투자에 놓은 돈은 손을 대지 않고 생활을 10년 정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이 10년이 모아놓은 최종 순자산을 2배로 마지막으로 불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따라서
노후 생활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거치와 인출을 동시에 하는 투자기는 만 66세부터입니다.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 4% 정도를 찾았으면 원금 가치가 영원토록 유지가 가능한 그러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으면 3% 정도로 잡습니다. 만약 당신이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으로 연복리 8% 정도를 벌어들이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4% 즉 절반은 사용하고 4% 즉 절반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원금 가치가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출 전략을 조금 더 잘 짜면 즉 상승기 때는 많이 인출하고 하락기 때는 적게 인출하는 등의 전략을 쓰면 5%까지 인출을 해도 원금 가치가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적립투자 1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투자 1기. 자, 우선 만 26세부터 35세에는 인생의 종잣돈이 대략 한 1.5억에서 3억 정도를 모아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초원 연령은 서울 기준 남자는 만 35세, 여자는 만 33세 정도입니다. 남자는 대략 28세부터 35세까지 한 8년간, 여자는 대략 26세에서 33세까지 한 8년간 두 부부 도합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보통 결혼 후 2년 내에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투자 시기 1기는 대략 8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부부 도합 16년에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첫 주택을 잘 샀느냐 아니면 전세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10년이면요 수도권 주택은 대부분 2배 정도는 오릅니다. 전세도 2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자,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격차도 이때 2배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간혹 꼭지에 잘못 사면 어떨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역시 10년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기록은 6년입니다. 즉 10년 정도면 아무리 안 좋은 시기를 택해도 거진 99%의 확률로 한 2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답은 나오는 것이죠. 가능하면 집은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서 2배 정도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그 가정에는 전세 레버리지나 대출 레버리지 효과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세계에서는 2배 이상, 최대 4배 정도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채널에서는 이 첫 집을 종자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종잣돈과 같은 개념인데 단지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 즉 부동산에 돈을 넣어뒀다라는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종자주택에 대한 디테일한 선정 기준은 차후 영상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집을 어떻게 사야 할까요? 당신이 만약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실수령액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생활비로 한 150 정도를 사용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연복리 10% 정도의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 8년 후 대략 1.5억 정도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2명의 부부가 돈을 합하면 대략 3억 정도를 주게 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3억이면 현재 경기도 상급지에 해당하는 하남, 구성남, 수지, 동탄, 광명, 평촌 등 자기 회사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직주근접이라고 합니다. 이 직주근접에는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교통편으로 인한 시간적 거리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 만약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사놓는 용도라면 강남역이나 상섬역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위 지역 중에서 신축이라면 대략 해당 자금으로 전용 4구 정도로 살 수 있고 구축이라면 전용 5구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 정도 입지의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는 향후 서울 평균 정도의 상승률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을 대략 4에서 5억 정도 받아서 해당 입지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어떤 아파트에 실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대기업 직장인이라면 실수령액이 대략 4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매달 200만 원씩 연봉이 10% 정도의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 8년 후 3억을 주게 됩니다. 부부라면 대략 6억 정도의 돈을 합하여 현재 가격 12억 정도의 서울 중급지 기축 아파트에
대출 6억 정도를 받아서 등기를 치며 살면 됩니다. 적립투자 1기는 이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결국 적정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하고요. 단타 투자, 잡코인 투자, 이상한 부동산 투자에 기웃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투자는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보다는 글로벌 자산 배분에 중위험 중수익으로 종잣돈을 차근차근 적금 붓듯이 모아가세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과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짝꿍을 찾아서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사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와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연금은 소득의 9% 이상을 각각 8에서 10년 정도, 부부 도합 20년 정도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도 13개월의 월급이 8에서 10년치 매달 적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30대 중반이라면 이 정도면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한 것입니다. 향후 45세 이후에 최종주택을 완성한 후에 개인연금을 그때 몰입해서 적립하시면 노후 대비가 아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모은 돈이 위에서 든 예시보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지를 살짝 낮춰서 수원 용통, 용인 기흥, 구리, 남양주,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안양시 만안구, 노도강 금강구 등 입지를 낮춰서 1억의 자기 자본에 대출이나 전세를 3에서 5억 정도로 끼고 총 5억에서 7억 수준의 집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정도 금액도 잘 골라서 실거주를 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는 해칭을 할 수 있습니다. 36세 이후의 전략이나 종자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차차 여기 채널에서 다룰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구독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이었습니다. 안녕.